유럽산업안보국 오늘 새벽 3시 12분 전례 없는 전 세계 산업 의존도 평가 초안이 유출되었습니다. 분석 초안에 따르면 한국이 단 72시간 수출을 중단할 경우 유럽과 미국 첨단 제조 라인의 최대 38%에서 42%가 즉시 정지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수치는 공식 확인된 바 없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저장, 군사용 전자 모듈 9개 분야에서 한국 의존도가 전년 대비 17%에서 21% 상승했다는 점은 유럽 내부 보고서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대조가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시스템 리스크를 불러오는 국가라고 평가했던 영국 재무청 보고서 일부가 사실과 다른 가정에 기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만약 이 가정이 잘못된 것이라면 지난 20년간 서방 금융과 기술 정책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보고서를 작성한 핵심 인물 중 한 명이 이번 위기조사위원회 수석으로 다시 소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무시했을까요? 그는 왜 지금 다시 호출된 것일까요? 그리고 한국은 정말 세계 산업의 72시간일까요? 정확한 결론은 아직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인물의 귀환이 전 세계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알렉산더 헤일스입니다. 영국 런던 금융가에서 30년을 버텨온 위기 분석 전문가죠. 그런데 어젯밤 전화 한 통이 제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유럽산업안보국 긴급 소집. 새벽 3시. 이유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72시간 산업정지 가능성 보고서 진위 검증. 저는 차를 몰고 런던 중심가를 가로질렀습니다. 새벽거리는 고요했지만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어요. 72시간이라니. 고작 사흘 만에 유럽 산업이 멈춘다는 겁니까?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독일 산업부 차관, 프랑스 국방자문관, 미국 상원경제위원회 대표. 모두가 굳어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경직된 공포. 그게 제일 정확한 표현이었죠. 왜 저를 불렀을까요? 저는 30년 경력의 위기 분석가입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부터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까지 모두 경험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에겐 편견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 1997년 제 아버지는 한국 기업에 투자했다가 파산했습니다. 가문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아버지는 저를 원망하며 요절하셨죠. 제가 그 투자를 말렸어야 했다면서요. 그날 이후 저에게 한국은 단 하나였습니다. 과대평가된 리스크 국가. 외형만 성장한 신흥국. 언젠가 다시 무너질 나라. 저는 그렇게 믿으며 30년을 살았습니다. 회의실 긴 테이블에 앉았을 때 저는 서류 뭉치를 받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죠. 대한민국 공급망 영향력 지수, 지칠 평균 대비 2.1배.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시작이군요. 한국 과대포장. 유럽산업안보국 부국장 제이드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단순한 데이터 검증이 아닙니다.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그럼 뭔데요? 제이드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 산업 생존의 문제입니다. 헤일스 씨.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이드는 스크린에 첫 번째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한국 공급망 중단 72시간 시나리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장이에요. 한국이 그렇게 중요한 나라였으면 1997년에 왜 쓰러졌겠어요? 하지만 제 생각과 달리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미국 상원 자문관 다니엘 크로포드가 말했습니다. 중후한 목소리였죠. 헤일스, 자네는 1997년 이후 한국을 제대로 본 적이 있나?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데이터로 충분했으니까요. 다니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데이터가 문제야. 자네가 본 데이터 말이네. 무슨 소리입니까? 제이드가 두 번째 화면을 띄웠습니다. 2023년 유럽 첨단 제조업 핵심 부품 공급원 분석. 한국 비중 67%.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67%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제이드는 계속 말했습니다. 반도체 고대 역폭 메모리, 한국 점유율 94%. 전기차 배터리 73%. 디스플레이 패널 81%. 숫자가 계속 쏟아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건 확인된 겁니까? 제이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번 교차 검증했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제가 아는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병상에서 중얼거리던 말. 우린 아시아를 너무 빨리 판단했어.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회의실의 공기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제이드가 말했습니다. 헤일스 씨, 당신이 이 검증팀 책임자입니다. 당신의 결론이 유럽 산업 정책을 바꿀 겁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을 응시했죠. 한국. 제가 평생 과소평가해온 그 나라. 정말 세계 산업의 심장이란 말입니까?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면서 숫자를 확인했어요. 반도체 모듈 생산 효율성, 한국 1위. 배터리 밀도 개선 속도, 한국 1위. 공급망 안정성 지수, 한국 상위 3%. 하지만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이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헤일스 씨, 의견 있으십니까? 저는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과장되어 있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제이드는 눈썹을 치켜 올렸죠.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똑바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로 무너진 나라입니다.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받았죠. 그런 나라가 20년 만에 세계 산업의 핵심이 된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끼어들었습니다. 헤일스, 그건 25년 전 이야기야. 25년이 뭡니까? 국가 체질은 쉽게 안 바뀝니다.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아버지의 파산, 가문의 몰락, 그 모든 게 한국 때문이었으니까요. 제이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헤일스 씨, 개인적 감정과 객관적 분석을 분리하셔야 합니다. 개인적 감정이 아닙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럼 이 팩트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이드는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2023년 유럽 차세대 통신 위성 시스템 복구 사례. 저는 처음 보는 자료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작년 3월 유럽 우주국이 발사한 통신 위성이 궤도 진입 72시간 후 시스템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유럽과 미국 전문가 42명이 11개월 동안 원인을 찾지 못했죠. 그래서요? 한국 엔지니어 5명이 48시간 만에 해결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우연이겠죠. 제이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국가 기밀에 가까운 사건이었어요. 언론에도 공개되지 않았죠. 저는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해당 케이스 파일을 찾았어요. 기술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설계는 완벽했으나 소재 피로도를 고려한 보정치가 누락되어 있었음. 한국식 공정 데이터 분석 기준으로 재해석함.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 번의 성공일 뿐입니다. 제이드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단 한 번이 아닙니다, 헤일스 씨. 우리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한국이 해결했어요.
다만 그들이 크게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확신. 한국은 위험한 나라라는 믿음. 하지만 저는 그걸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헤일스, 자네 아버지 이야기는 나도 알아. 1997년 투자 실패로 파산하셨지. 저는 움찔했습니다. 그게 이 회의와 무슨 상관입니까? 다니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상관이 있어. 자네는 그때부터 한국을 증오했으니까. 증오가 아닙니다. 냉정한 분석입니다. 냉정한 분석이라면 데이터를 봐야지. 감정을 보면 안 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어요. 제 아버지는 한국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잘못된 투자, 잘못된 판단, 모든 게 한국 때문이었어요. 제이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헤일스 씨, 앉으세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이드는 새로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1997년 영국 재무청 한국위기 분석 보고서 초안. 이게 뭡니까? 당신 아버지가 참조했던 바로 그 보고서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이드는 한 문장을 읽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한국 내부 데이터가 아닌 외부 추정치 기반 모델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한국 경제 구조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뭐라고요? 다니엘이 덧붙였습니다. 그 보고서는 정확하지 않았어, 헤일스. 한국이 무너진 게 아니라 우리가 한국을 잘못 이해한 거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20년. 아니 30년.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때 보고서가 틀렸다면, 만약 아버지의 파산이 한국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 때문이었다면, 저는 무엇을 위해 30년을 증오하며 살아온 걸까요? 제이드가 말했습니다. 헤일스 씨,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과거에 머물 건가요? 아니면 현실을 볼 건가요? 저는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현실. 현실이 뭡니까? 제이드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한국은 당신이 생각했던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우린 아시아를 너무 빨리 판단했어.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어요. 손이 계속 떨렸지만 억지로 진정시켰습니다. 제이드가 본격적인 데이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일명 HBM 공급 안정화 지수.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한국 1위, 94% 점유율. 2위 미국 3%. 3위 일본 2%.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이게 맞나요? 제이드는 계속했습니다. 세계 20개국 대비 생산 효율성 비교. 한국 27%포인트 우위.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다니엘이 대답했습니다. 속도야, 헤일스. 한국은 빨라. 우리가 회의하는 동안 그들은 이미 양산하고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속도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맞아. 속도만이 아니지. 그럼 뭡니까? 제이드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AI 반도체 시험 생산 결과.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시험 생산 1차 실패. 미국 주도. 시험 생산 2차 실패. 독일 주도. 시험 생산 3차 실패. 프랑스 주도. 그리고 마지막 줄. 시험 생산 4차 성공. 한국 단독 생산.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건 확인된 겁니까? 제이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달 일입니다. 비공개 프로젝트였죠. 왜 한국만 성공한 겁니까? 제이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우리도 모릅니다.
다만 그들의 공정 정밀도가 우리보다 높다는 건 확실합니다. 저는 비웃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서 모든 게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만들기만 하는 나라 아니었나요? 설계는 못하고 조립만 하는 나라 아니었나요? 제이드가 말했습니다. 헤일스 씨, 당신이 생각하는 한국은 1990년대 한국입니다. 그럼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설계하고 생산하고 최적화까지 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니엘이 끼어들었습니다. 헤일스, 하나 더 보여줄 게 있어. 다니엘은 기밀 파일을 꺼냈습니다. 빨간 스탬프가 찍혀 있었어요. 극비. 이게 뭡니까? 미국 동부 전력망 안정성 분석 보고서야. 전력망이요? 다니엘은 한 문장을 읽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72시간 에너지 저장 시스템 부품 조달을 중단하면 미국 동부 전력망 11%가 즉시 위험권에 들어간다. 저는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말이 되든 안 되든 이게 현실이야. 미국이 한국 부품 없이 전력망도 못 지킵니까? 다니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 전력 변환 모듈, 에너지 저장 장치. 모두 한국산이야.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이드가 말했습니다. 헤일스 씨,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한국은 단순히 부품을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이 멈추면 우리 시스템 전체가 멈춥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파산한 이유. 혹시 한국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한국을 몰라서였던 걸까요? 제이드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유럽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분석. 한국 비중 73%. 유럽 의료용 고정밀 디스플레이. 한국 비중 87%. 군사용 레이더 및 통신 모듈 부품. 한국 비중 68%. 숫자가 계속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제이드가 물었습니다. 아직도 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성. 한국은 약하다는 확신. 한국은 위험하다는 믿음. 그 모든 게 모래성처럼 흔들리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헤일스, 인정하기 힘들지?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 인정하란 겁니까? 자네가 틀렸다는 걸.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이드가 말했습니다. 헤일스 씨,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이 보고서의 진위를 72시간 안에 판단해야 해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데이터로 판단하라. 하지만 제 안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만약 내가 30년 동안 틀렸다면, 만약 아버지의 죽음이 한국 탓이 아니었다면, 저는 무엇을 위해 증오하며 살아온 걸까요? 회의는 더 깊은 층위로 들어갔습니다. 제이드가 새로운 케이스를 공개했어요. 2023년 7월 유럽 우주국 차세대 통신 위성 발사. 저는 이미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제이드는 더 자세한 내용을 꺼냈죠. 발사 72시간 후 시스템 오류 발생. 위성이 궤도에서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제이드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48시간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위성은 우주 쓰레기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투자 금액 12억 유로. 5년 개발 기간.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전문가 42명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최고의 엔지니어들이죠. 그래서요? 11개월 동안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11개월이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유럽과 미국 최고의 전문가들이요? 제이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스템은 완벽했습니다.
설계도 완벽했고 시뮬레이션도 통과했죠. 하지만 실전에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한국 엔지니어 5명을 불렀습니다. 5명이요? 제이드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48시간 만에 원인을 찾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제이드가 기술 메모를 읽었습니다. 설계는 완벽했으나 소재 피로도를 고려한 보정치가 누락되어 있었다. 우주 환경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금속 팽창률 오차가 0.003mm 발생했고 이것이 전자파 간섭을 일으켰다. 한국식 공정 데이터 분석 기준으로 재해석함.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0.003mm요? 제이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입니다. 어떻게 그걸 찾아냅니까? 한국 엔지니어들은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 공정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이론이 아니라 현장 경험으로 움직이거든요. 저는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다니엘이 끼어들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야, 헤일스. 이런 일이 수십 번 있었어. 수십 번이요? 제이드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022년 독일 자동차 회사 전기차 배터리 폭발 사고. 원인 규명 9개월 소요. 한국팀 투입 후 11일 만에 해결. 2021년 프랑스 원자력 발전소 제어 시스템 오류. 원인 규명 7개월 소요. 한국팀 투입 후 18일 만에 해결. 2020년 미국 반도체 공장 생산 효율 급락. 원인 규명 14개월 소요. 한국팀 투입 후 22일 만에 해결.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왜 이런 사실들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제이드가 대답했습니다. 기업 기밀이니까요. 그리고 한국 측에서도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제이드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일을 해결하러 온 거지 자랑하러 온 게 아니니까요. 저는 가슴 한쪽이 찌릿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일했습니다. 조용히 해결했습니다. 조용히 떠났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헤일스, 자네도 알잖아.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떠들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뭘 본 겁니까? 한국의 외형만 봤습니다. 성장 숫자만 봤어요. GDP, 수출액, 그런 것만 봤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 위기 대응 속도, 기술 정밀도. 그게 진짜였어요. 제이드가 말했습니다. 헤일스 씨, 이제 믿으십니까?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네요. 제이드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헤일스 씨. 뭐가 시작입니까?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입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것보다 더한 게 있단 말입니까? 제이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2시간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젠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죠. 만약 한국이 정말 세계 산업의 심장이라면, 만약 그들이 멈추면 우리도 멈춘다면, 저는 30년 동안 무엇을 외면하며 살아온 걸까요? 제이드는 새로운 문서를 꺼냈습니다. 유럽 산업 의존도 세부 분석 보고서.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손이 떨렸지만 계속 넘겼습니다. 유럽 전기차 배터리, 한국 공급 비중 73%. 유럽 의료용 고정밀 디스플레이, 한국 공급 비중 87%. 군사용 레이더 및 통신 모듈 부품, 한국 의존도 68%.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니었어요. 73%, 87%, 68%. 제이드가 말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헤일스 씨.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렇게 중요하다면 왜 1997년엔 쓰러진 겁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이드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한국이 쓰러진 게 아닙니다. 헤일스 씨. 뭐라고요? 당신의 아버지가 참조한 잘못된 서방 보고서가 한국을 쓰러뜨린 겁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를? 다니엘이 뒤이어 말했습니다. 당시 영국 재무청 보고서 초안은 한국 내부 데이터가 아니라 외부 추정치 기반 모델이었어. 정확하지 않았지. 저는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제이드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1997년 영국 재무청 한국경제분석 보고서. 그 보고서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어요. 경고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한국 내부 실측 데이터가 아닌 외부 추정 모델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며 실제 한국 경제 구조 및 회복 탄력성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투자 결정 시 추가 검증 필요.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이걸 보셨을까요? 제이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경고 문구를 건너뛰었습니다. 결론만 봤죠.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버지도 그러셨겠죠.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헤일스, 그건 자네 아버지 탓이 아니야. 당시 모두가 그랬어. 우리는 한국을 몰랐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어요. 병상에서 중얼거리던 말. 우린 아시아를 너무 빨리 판단했어. 너무 빨리.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변명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알겠습니다. 아버지는 후회하고 계셨던 겁니다. 잘못된 보고서를 맹신한 것을. 한국을 제대로 보지 않은 것을.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지난 20년은 뭡니까? 제가 한국을 증오한 20년은요? 제이드가 대답했습니다. 잘못된 전제에서 시작된 20년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였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니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헤일스,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돼. 어떻게 바로잡습니까? 20년을 어떻게요? 지금부터 제대로 보는 거야. 한국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이드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국 산업 구조 분석. 1997년대 2023년 비교. 1997년. 제조업 중심. 조립 가공 위주. 기술 의존도 높음. 2023년. 설계부터 생산, 최적화까지 완전 통합. 독자 기술 보유율 상위 3%. 글로벌 공급망 핵심 위치.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제이드가 말했습니다. 헤일스 씨, 한국은 25년 동안 변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변하지 않았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니엘이 덧붙였습니다. 자네는 1997년에 멈춰 있어, 헤일스. 한국은 이미 2023년을 살고 있는데.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이걸 보셨다면 한국이 약해서 쓰러진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몰라서 놓친 거라는 걸, 만약 아버지가 이걸 아셨다면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을까요? 제이드가 물었습니다. 헤일스 씨, 계속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제이드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핵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어요. 30년 동안 제가 보지 못했던 것. 이제 제대로 보겠습니다. 한국을. 회의는 더 깊은 분석으로 넘어갔습니다. 다니엘이 새로운 도표를 띄웠어요. 신기술 상용화 평균 소요 시간. 유럽 34개월에서 38개월. 미국 30개월에서 32개월.
한국 13개월에서 16개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절반도 안 되네요. 다니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반이 아니야, 헤일스. 3분의 1이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다니엘이 설명했습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야. 구조요? 다니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규모의 경제야. 큰 내수 시장이 있지. 그래서 천천히 테스트하고 천천히 확장해. 그게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니라 한계야. 속도가 느려.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한국은요? 한국은 속도의 경제야. 속도의 경제요? 다니엘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내수 시장이 작아. 5천만 명밖에 안 돼. 그래서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해야 해. 그래서요? 그러니까 실패할 여유가 없어. 빠르게 만들고, 빠르게 테스트하고, 빠르게 수정해야 살아남아. 저는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작아서 약한 게 아니라 작아서 빠른 거야. 제이드가 끼어들었습니다. 정확합니다. 한국은 작기 때문에 세계 기준에 맞춰 자랐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유럽은 유럽 시장만 봐도 됐어요. 미국은 미국 시장만 봐도 됐죠. 하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세계를 봐야 했습니다. 다니엘이 다음 도표를 띄웠습니다. 투자 회수 속도 비교. 유럽 평균 7년에서 9년. 미국 평균 5년에서 7년. 한국 평균 2년에서 4년.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빠르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대답했습니다. 위험해. 하지만 그게 한국의 생존 방식이야. 제이드가 덧붙였습니다.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게 한국 산업의 DNA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위기 대응이 빠른 거군요. 맞아요. 그들은 평소에도 위기처럼 움직이니까요. 저는 문득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린 아시아를 너무 빨리 판단했어.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빠르게 판단했지만 한국은 더 빠르게 변했던 겁니다.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헤일스, 하나 더 보여줄게. 다니엘은 새로운 그래프를 띄웠어요. 기술 격차 변화 추이. 1997년 대 2023년. 1997년. 한국과 선진국 기술 격차, 평균 12년. 2023년. 한국과 선진국 기술 격차 마이너스 2년.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마이너스요? 다니엘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2년 앞서 있다는 뜻이야. 어떤 분야에서요? 반도체 미세공정, 배터리 밀도, 디스플레이 기술. 핵심 분야 대부분이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이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헤일스 씨, 이제 아시겠습니까? 한국은 따라잡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앞서가는 나라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 머릿속에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버지는 한국이 약하다고 믿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우리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약한 게 아니라 빨랐습니다. 한국은 뒤처진 게 아니라 앞서 있었어요.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다니엘이 물었습니다. 헤일스, 이제 믿겠나?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네요. 제이드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이요? 72시간 시뮬레이션입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준비됐습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사실 준비되지 않았어요. 제가 무엇을 보게 될지 몰랐으니까요. 다니엘이 가장 중요한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공급망 중단 72시간 시뮬레이션. 회의실 조명이 어두워졌어요. 스크린만 밝게 빛났습니다.
다니엘이 시작했습니다. 시나리오: 한국이 72시간 동안 모든 수출을 중단한다. 왜 72시간입니까? 다니엘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평균 재고 유지 기간이야. 대부분 공장이 3일치 부품만 보유하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시간, 0시간에서 24시간. 스크린에 지도가 떴습니다. 반도체 모듈 조달 지연 경고. 유럽 15개국, 미국 8개 주에 노란색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다니엘이 설명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에서 첫 경고가 발생해. 재고 부족 신호야. 심각합니까?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시작이지. 두 번째 시간, 24시간에서 48시간. 지도의 노란색이 주황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전기차 생산 라인 가동률 급락. 유럽 전기차 공장 40% 생산 중단. 의료용 정밀 장비 유지 보수 불가. 통신망 확장 프로젝트 즉시 중단.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틀 만에요? 다니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만이야. 세 번째 시간 48시간에서 72시간. 주황색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럽 전체 제조 라인 42% 가동 중지. 미국 동부 전력망 11% 위험 구간 진입. 아시아 태평양 반도체 공장 67% 생산 차질. 글로벌 의료 장비 공급망 붕괴 위기. 저는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단 72시간 만에 이렇게 됩니까? 다니엘이 대답했습니다. 72시간이야, 헤일스. 고작 사흘.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빨간색으로 물든 세계 지도. 멈춰버린 공장들. 끊어진 공급망. 제이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헤일스 씨.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춥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니엘이 추가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경제적 손실 추정치. 1일차 120억 달러. 2일차 340억 달러. 3일차 580억 달러. 72시간 누적 손실 1040억 달러.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일주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상상하고 싶지 않아. 제이드가 말했습니다. 헤일스 씨,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한국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30년 동안 저는 뭘 본 겁니까?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했어요. 한국을 위험하다고 단정했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위험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국 없이는 우리가 위험한 거였습니다. 다니엘이 물었습니다. 헤일스, 결론 낼 수 있겠나?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낼 수 있습니다. 제이드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최종 보고서 초안입니다. 당신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펜을 들었어요. 하지만 쓰기 전에 물었습니다. 제가 서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이드가 대답했습니다. 유럽 산업 정책이 바뀝니다. 한국을 리스크 국가가 아니라 핵심 파트너로 재분류합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쌓아온 모든 것. 한국은 위험하다는 믿음. 그 모든 걸 이 한 줄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았으니까요. 틀린 건 한국이 아니라 저였다는 걸.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었어요. 대한민국은 리스크 국가가 아니라 세계 제조 및 기술 체계의 핵심 축이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또렷했어요. 서명을 마쳤습니다. 다니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했어, 헤일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더 이상 잘못된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챕터 8-5만의 종말, 인정의 시작 1000단어.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탁자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72시간 산업정지 가능성 보고서. 저는 천천히 다시 펼쳐봤어요.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공급 비중 73%, 87%, 68%. 이제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한국이 있는 방향. 저는 처음으로 그쪽을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외면했던 방향. 30년 동안 증오했던 나라.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과대평가되지 않았어요. 한국은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죠. 한국은 강했습니다. 한국은 정확히 평가받아야 했어요. 한국 없이는 우리가 위험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다니엘이 들어왔어요. 아직 있었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 좀 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뭘 생각했는데?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요. 다니엘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 때문에 파산했다고 믿으셨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고요. 그래.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한국을 몰라서였어요. 다니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됐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걸렸지만요. 늦지 않았어.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다니엘이 물었습니다. 후회되나? 뭐가요? 서명한 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야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헤일스. 다니엘이 일어나 문으로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멈춰 서더니 뒤돌아봤습니다. 헤일스, 한 가지만 기억해. 뭡니까? 편견은 우리를 눈멀게 해.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니엘. 다니엘이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동쪽에서, 한국이 있는 그곳에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압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걸. 한국이 약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오만했다는 걸.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후회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의 눈물이었죠.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증오에서 자유로워졌어요. 편견에서 벗어났습니다. 과거의 그림자에서 나왔죠. 이제 저는 앞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대로, 정직하게.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제 서명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리스크 국가가 아니라 세계 제조 및 기술 체계의 핵심 축이다. 저는 이 문장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30년 동안 외면했던 진실. 30년 동안 부정했던 현실. 이제 인정합니다. 한국은 세계가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세계가 필요로 하는 나라예요. 한국은 세계의 심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30년 동안 그 심장을 외면하며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질 겁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챙겼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는 밝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걸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등지고 걷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저는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동쪽을 향해, 한국을 향해.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오만의 시대는 끝났다. 인정의 시대가 시작된다. 햇살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따뜻했어요. 30년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진실의 따뜻함.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계속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시작을 향해 감동의 대륙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